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언어와 매체 중 37번 중세국어 문제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7번 보기는 중세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라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간의 긴 문장을 주고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중세국어의 어떤 원문을 보게 되면 주눅이 들거나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들 텐데,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바로 중세국어의 기본적인 특징을 잘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공부가 되어 있다면 이 예문을 하나하나 형태소 분석을 하거나 전부 다의 어떤 문법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세국어를 전부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예문을 만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건을 두시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지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어떤 문법적인 개념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어풀이와 함께 원문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한자는 태자죠. 그래서 태자가라고 현대어풀이에 나오는데요. 이런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대국어에서도 주격조사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런 것처럼 중세국어도 마찬가지로 주격조사 중요합니다.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라고 하면은요, 우리 세 가지 형태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영형태.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면 이가 오고, 이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을 때 이의 형태가 되고, 이모음 뒤에는 주격 형태가 없는 영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자 같은 경우는 태자라고 했을 때 아라는 모음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건 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고, 이와 같은 예로는 우리 부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부처라고 했는데 여가 왔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모음이 와서 우리가 부처가를 부태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중격조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자, 악겨는 악기어입니다. 이 악겨 같은 경우는 악기다에 이제 어라는 어미가 연결돼서 태자가 악겨, 마자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중세국어가 현대국어로 넘어가는 그런 국어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의문의 변화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잠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연음이 돼서 마자매가 된 건데, 첫 번째로 이 반치음은요, 반치음, 이것은 15세기에 자연스럽게 소멸이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 아 같은 경우는요, 16세기에는 비어두, 그러니까 두 번째 음절부터는 아 또는 으로 변하고, 18세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음절에서도 아로 이제 변하는 그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반치음이 이제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자, 소멸이 됐으니까 음가가 없는 이응을 넣어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자, 16세기의 두 번째 음절에서 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첫 번째 음절도 아로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세국어의 마음은 마잠이라는 형태에서 이런 식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현대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됐구나. 두 가지 의문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자가 마음에라고 해서 여기 에 같은 경우는 이게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오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이 에 또한 따로 이렇게 빼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부사격조사 같은 경우는 이때는 우리 중세국어 때 모음조화에 의해서 분화가 됩니다. 모음조화가 나름 철저하게 지켜졌는데요. 에는 양성 모음에서, 그 다음에 에는 음성 모음에서, 얘는 이모음 뒤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마자미 아래아로 양성 모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가 온 것이지요. 여교대는 너기 오대라는, 너기다라는 어간에 오대라는 어미가 결합돼서 여기대, 이렇게 비들, 이거 같은 경우도 연음된 거죠. 사실 빛, 을. 지금 현대어로는 값을 만희, 이것도 많다에다가 이가 와서 연음되기 때문에 만희. 이르면, 이르면이 이때는 뭐예요? 니르면이죠. 이때 알 수 있는 거. 자, 니라고 어두에 그대로 니은이 있네요. 현대국어에선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이런 니은은 탈락돼서 이르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중세국어의 모습도 보이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세국어에서는 시옷과 디귿의 발음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가면서 이것이 이제 발음이 이제 중화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에는 못으로 쓰고 못으로 발음하지만 중세 때는 발음이 달랐다는 거. 그 다음에 살까입니다. 현대국어는 이렇게 이게 살까가 되는데요. 중세국어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종성에 2가지 이상의 자음이 와서 발음되기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로 가면서 뒤로 옮겨지면서 된소리로 변화를 한 그런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태자가 아껴 마음에 여겼어요. 뭘 마음에 여겨? 빚을 많이 잃으면 못 살까? 값을 많이 잃으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현대어 해석으로 살까라고 되어 있는데 간접 의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이란 어떤 독백이나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상념 같은 것인데 여기서 태자가 마음에 여기고 있기 때문에 태자의 독백 또는 태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야, 이거는 하여라고 볼 수 있고요. 니로데, 여기서 니로데는요 뭐냐면은 이게 니르오데입니다. 그럼 니르다는 역시 이르다, 뭔가를 말하다, 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금으로 따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금으로 땅에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자, 이 따 같은 경우도요. 지금 현대국어로 보면은 여기서 땅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왜 해라고 할까라고 보면 이 따가 뭐냐면 지금으로 빠지면 땅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히읗이 붙은 히읗 종성 체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에라는 양성 모음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따해로 이어졌게 돼서 따해라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따해 까로물. 자, 여기서 보면 어두자운근이 쓰였는데 지금 어두자운근이 다 된 소리화가 됐죠. 그래서 까로물은 깔다에 옴을 붙입니다. 그래서 깔다, 지금도 똑같이 어간에 음을 붙여서 명사형을 만들죠. 이때 중세국어에서는 옴을 붙여서 명사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배우나요? 음의 명사형 어미라고 부르고 이도 역시 부사격 조사처럼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양성에는 음성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했던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와 비교해서 명사 파생 전미사도 같이 비교가 되죠. 으로 기억됐다는 거, 이 부분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끔 얻게 하려면 이건 지금 틈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중세국어 때는 어두에 비읍시옷게 총 3가지 자음이 발음이 됩니다. 이건 2가지 견해가 있죠. 학문적으로 된소리로 그냥 지금처럼
부스금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부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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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발음을 부스금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 하나요?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없게 하면 이 동산을 파롤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금으로 땅에 까름을 틈없게 하면, 그 정도로 이제 금을 많이 주면 이 동산을, 이 산을 팔겠다라고 누가? 수달이 니로데, 수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르샨 양으로 하리다 라고 하는데, 이르신 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서 우리 수달이 이르되 니르샨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서 니르샨이랑 같은 경우는, 이것 같은 경우는 니르다, 그러니까 말하다, 이르다에서 시라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에다가 니은이 붙은 것인데요. 이렇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뒤에 자음이 오면 시가 오지만 모음이 오면 샤가 됩니다. 그래서 시 또는 샤로 교체된다는 거, 이거 중세국어의 주체 높임 뭐 배울 때 배웠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가 붙은 이유는 이 니은이 관형사형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형사형 앞에 보면은 오를 더해줍니다. 선생님이 준 책이라는 어떤 현대 한국어의 어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준 책이라고 했을 때 준이 뭐를? 책을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은 주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어서 책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여기다가 오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온 책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니르시 온이로 오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아로, 으로로 모음이 분화가 됩니다. 호리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오리이다입니다. 하오리이다인데 여기서 이 같은 경우도 꼭 알아놔야 되죠. 호리이다는 하겠습니다 이잖아요. 요 이 같은 경우는 현대로 따지면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존칭을 말하는 종결법의 상대 높임을 얘기를 합니다. 역시 똑같이 태자, 가, 주격조사 붙었고 니로데, 니르오데. 자,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내가 농담하다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하다라 같은 경우도 특이한 경우를 갖습니다. 이제 농담하다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농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하다. 요 어간에 다 같은 경우는 더하고 오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 이때는 라의 형태를 갖게 된 건데요. 여기서 다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예요. 그 다음에 이때 나를 뜻할 때 또 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오는 아까 관형사형에서도 오가 나왔었는데 이때 1인칭의 주어일 때도 오를 씁니다. 그래서 오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주어로 한 주격조사에서 이제 다가 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농담을 했구나. 그래서 수달이 니로데 또 이릅니다. 태자 한 다음에 뭐가 오나요? 시옷이 와 있습니다. 근데 현대어 국어 보니까 뭐예요? 의예요. 중세국어에서 이렇게 관형격 조사가 시옷의 형태를 갖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중세국어에 이제 관형격 조사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는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유정명사, 그러니까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 뒤에는 관형격 조사가 뭐가 오냐면 양성일 때
음성일 때 으가 옵니다. 지금 현대는 으만 쓰죠. 이때 중세국어는 이것도 모음조화에 따라서 에, 으로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정서를 느낄 수 없는 그냥 사물이나 도구를 말하는 무정명사. 이것은 뭐가 오냐? 시옷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사이소리 현상할 때 내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사실 내천 할 때 내의 가장자리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의가 아니라 이 시옷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바닷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유정 명사 중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 그러니까 존경을 해줘야 되는 존칭 명사의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시옷을 붙였습니다. 중세고 예문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제 부처는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죠. 그럼 부처 할 때는 시옷을 붙입니다. 그래서 굿, 캬 이런 식의 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태자는요. 지금 왕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높임의 사람이죠. 그러면서 태잣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태자의 법은 도리는 태자의 도리는 거짓말을 이거는 뭐냐면 지금도 비슷하죠. 예전에는 거짓말을 어떻게 썼어? 거짓말이라고 쓰고 여기에 을이 온 거죠. 거짓말을 아니하시나는 뭐예요? 하시지 않는. 여기서도 뭐가 나와? 태자를 높였기 때문에 시가 나온 겁니다. 똑같죠? 지금이랑 주체 높임. 거신이 이것도 겉이니가 연음된 거고 구처 파라시리이다.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것이니 하는 수 없이 파실 것입니다. 이거는 파르시리이다. 파르시리이다 라고 해서 겉입니다가 똑같이 여기 상대 높임의 어미 이가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형태소 분석까지 해서 확인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금 같은 경우는 음성 모음이고요. 양은 야이니까 양성이죠. 그러면은 음성 뒤에는 으로가 오고 역시 양성 모음이니까 아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으로와 아로로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다. 이거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틈을 옛날에는 브스큼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때 단어 첫머리에 비읍 시옷개의 어두자음군이 연속해서 웃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르샨을 통해 주체인 수다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니르샨은 뭐냐면 수다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잃으신 양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잃었어? 지금 태자가 잃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다를 높인 게 아니라 태자를 높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의 시아는 맞지만 이 맥락이 태자께서 이르는 말로 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주체가 수달이 아니라서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태잣을 통해서 시옷 부분이 관역격 조사. 언제? 높임을 말할 때. 그 다음에 거짓말을 통해 이거 뭐예요? 여기 그대로 여기 있죠.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리을로 끝나는 체언에 모음으로 끝나는 조사가 결합하면은 자연스럽게 중세국어의 기본 표기법 연음을 한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37번 보았고요. 저랑 같이 정리를 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법 학습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복습한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